네, 모처럼 2,5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 그래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오후장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상인 탑5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조선주는 매일 빠지지 않고 랭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오늘은 SK하이닉스 그리고 특징적으로 칩셋 미디어까지 올라와 있는데 조선주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오르는지 앞으로 더 갈 거다 이건 아시지만 쉽사리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장에서는 사실 하나오션보다는 삼성중공업이 더 강하게 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주가 랠리를 이어갔을 때 삼성중공업이 유독 못 가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상승을 보니까 조선 섹터는 여전히 또 강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이제 보통 이 증시에서 어떤 주도 섹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탄력성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좀 보여주는 그 업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가장 이제 탑픽 종목들의 우선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받아가면서 차선호 종목군들까지 이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조선 섹터는 당분간 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의 상승 흐름을 좀 찾아보면은 역시나 해양 플랜트 산업 자체가 이번 4분기 실적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추가적인 기자재 투입하면서 컨센 대비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경쟁사랑 다르게 100% 환해지 전략을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를 좀 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올해 이제 삼성중공업의 그 큰 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제 해양사업부와 어떤 삼성중공업의 그 조선 섹터 이 사업 부분과의 구분 없이 전체적인 야들을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선박 조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익성이 좋았던 이 해양이라든지 토건 부분에서 삼성중공업만이 가진 강점들이 이제서야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글로벌 LNG 투자와 이 생산 모멘텀이 확대될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라고 하죠. FLNG에 대한 어떤 건조 트랙 레코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차별성들이 이제서야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점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조선 섹터는 좀 달리는 말에 공격적으로 좀 올라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섹터,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당연히 조선주가 될 테고요. 하나오션 어제장에서도 신고가 경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상승 탄력 가져가고 삼성중공업이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역시 계속해서 조선주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종목은요.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매수상이 탑5에 올라와 있는데 20만 원 선 회복을 했다가 또 살짝 주춤했다가 오늘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에서 아무래도 선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9일 날에도 SK하이닉스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주간 단위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됐던 기업이 SK하이닉스였습니다. 8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최근에 CS2025를 통해서 SK그룹 주에서의 어떤 이 HBM뿐만 아니라 AI 관련해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HBM,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전시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역시나 해당 사업에 좀 더 특화된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 차세대 표준을 좀 제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4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한 8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물론 이제 뭐 PC라든지 모바일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수요처의 재고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자체 그리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HBM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긍정적인 어떤 실적을 네.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자체도 여전히 뭐 이제 그 주요 고객사들의 보유 재고를 보게 되면은 PC 같은 경우는 최대한 17주 정도, 그다음 모바일 한 12주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분기까지는 재고 조정 여파가 좀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SK하이닉스 자체는 여전히 AI향 그 서버양 판매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어떤 독과점 형태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이번 1분기 다음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뭐 수익성 방어에 나서면서 올해 SK하이닉스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20만 원 선을 무난하게 회복을 한다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뭐 합병 이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회사인 하나비전을 흡수 합병하고 사명을 하나비전으로 좀 변경을 한 상황인데 반도체 설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둔 통합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매수상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네. 첫 번째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네. 하나그룹주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아. 하나오션도 너무 좋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너무 좋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도 관련 그룹주 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매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한 3, 4거래일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어떤 이런 수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그런 메리트를 좀 찾아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난해 네. 9월 1일에 이제 분할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이 설립이 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시큐리티라든지 칩마운트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와 같은 이런 산업용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고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우주항공과 같은 이런 토탈 솔루션 업체로서의 방위 산업 업체로서의 더 특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산업용 장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앞으로의 행방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로 하나정밀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TC본드와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가 전 세계 탑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수주 모멘텀,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하나정밀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향 TC본드 관련 수주 가능성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관련해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주가 되는 것은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관련된 모멘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연중 가장 먼저 열리는 글로벌 보안 전시회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번 네. 인터섹 2025가 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AI 팩과 관련된 영상 보안 솔루션을 이번에 하나비전이 선보였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중동 영상 보안 시장 규모에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시장 점유율 10등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어떤 수급이 몰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 시가총액에 대한 흐름 자체는 한 2조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은 좀 저렴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한화라는 그룹이 붙으면 일제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략 말씀을 세워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또 세 종목이 있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됐을까요? 하이브와 HM의 유한 양행이었는데 하이브가 39%로 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엔터주에 대한 매기가 굉장히 많이 네. 쏠리고 있어요. 주춤했다가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월장 들어서 이미 10% 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이브 하면 뭐 대표적으로 BTS 네. 빼놓을 수 없고 BTS 완전체 컴백이 이제 2025년 올해죠. 올해 예정되어 있고요. 그동안 좀 시장에 노이즈가 있었던 그런 재료들
엔터들이 소멸이 되면서 하이브 상승이 기대된다. 사실 엔터 4사 중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상황인데 하이브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네. BTS의 완전체 BTS 하나 출범. 보고, 네. 근데 사실 그거 하나만 네. 봤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요인인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관세를 피해가는 업종 중에 그쵸. 유일한 업종인 것 엔터요, 같습니다. 네. 확실히 엔터 쪽은 특히나 이런 유일한 업종 중에서도 북미 중심의 대규모 콘서트 투어가 이제 일정이 좀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관련해서 이제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 4분기 그 실적 시즌이 곧 도래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난 4분기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세븐틴이라든지 아일릿, 그리고 뭐 BTS 진의 앨범 판매, 거기에 이제 세븐틴, 엔하이픈, TXT 이런 대규모 월드 투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이 예상하는 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근데 영업이익 단에서를 좀 보게 되면은 컨센 대비 소폭 하회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워낙 이제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성과급 또한 그만큼 많이 발생했던 요인, 일회성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하이브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그동안 2, 3년 정도의 과거 흐름을 보면은 하이브는 게임 사업부라든지 미국, 뭐 일본, 라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음악 레이블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투자 사이클을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거두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게임 사업부도 자체적인 게임 IP와 퍼블리싱을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레이블 산하의 현지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뷔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 사이클에서 이제는 회수의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연도 연초부터 뭐 세븐틴의 유닛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석순, 그리고 보이넥스트 도어가 또 컴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BTS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BTS가 좀 하반기에 컴백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굉장히 뭐 유례 없는 대규모 월드 투어를 지금 현재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엔터주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장기적인 네.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하이브에 대한 그 이벤트성에 대한 그 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 엔터 4사 중에서는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네.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BTS의 완전체 콘서트 투어 실적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2026년부터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티켓이라든지 굿즈 투어 매출로만 한 1조 정도 지금 뭐 기록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 자체가 이번 연도부터 내년까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증익 사이클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엔터 업종 내에서의 뭐 SM, 뭐 JYP 엔터, YG 엔터 다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증익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장이 되어 있는 어떤 하이브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엔터 전반은 신인 그룹 데뷔라든지 팬층이 두터운 아티스트를 컴백을 앞두고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 속에서 엔터 4사 안에 BTS 컴백과 함께 하이브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